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정신을 맑게 하는 책 다산어록 청상을 제가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그런 어록이죠. 네, 일단 책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두 저울.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예, 오타 없죠?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하면은, 네, 풀이 버전이 또 있어요. 이 풀이를 하면 시비와 이해의 네 가지 조합이 만들어내는 네 가지 삶의 등급이 있다. 옳은 일을 해서 이롭게 되는 것이 첫째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해롭게 되는 것이 둘째다. 그런 일을 해서 이롭게 되는 것은 셋째다. 그런 일을 하다가 해롭게 되는 것이 넷째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기란 쉽지 않다.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를 입는 것은 싫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서라도 이로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해로움만 불러들이고 만다. 첫째는 드물고, 둘째는 싫어, 셋째를 하다가 넷째가 되고 마는 것이다. 네,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두 절에 대한 건데, 이로움과 이제 이로움을 얻고 그릇됨은 어딨지? 예, 그릇됨. 그러니까 이 두 저울이라는 거는 이로움과 그릇됨에 대한 거죠. 네. 이 사실은 옳은 거를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인데, 이게 이제 제일 힘들다는 얘기죠. 옳은 것을 지키는 게. 그래서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도 이제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릇된 걸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인데, 이걸 하려다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 들이는 거다. 그래서 첫째는 드물어서 싫고, 둘째는 싫어. 셋째를 하다가 넷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 넷째, 그런 일을 해서라도 이로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해로움만 드리고 만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록이고 자, 두 번째는 열복과 청복인데요. 우선은 열복은 이 에고라고 보면 돼요. 이 청복은 이 참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네, 열복과 청복. 복도 이거는 바로 해설로 들어갈게요. 이게 바로 해설로. 해설 안 한 건 조금 어려워서 복도 화끈한 복이 좋다. 권력을 손에 쥐고 미희를 옆에 낀 채 호기를 부리며 한 세상 건너가는 것은 이 세상 사내들이 꾸는 꿈이다. 세상 거칠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열복을 얻은 사람은 많아도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은 이유다.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없고 꼭 중간에 좌절하거나 끝이 안 좋다. 세상을 잊고 욕심을 지우며 마음을 닦아 해맑게 살다 가는 꿈은 아무도 꾸지 않는다. 기거래는 그저 바빠 죽겠다는 비명 속에서만 습관처럼 해대는 잠꼬대다. 세상은 그래서 날로 후끈 달아오르기만 한다. 사람들이 이제 열복을 좋아하는 이유죠. 화끈한 보기 좋다. 예. 맑아도 밋밋한 것은 싫어하죠. 그래서 권력을 손에 쥐고 미희를 옆에 낀 채 호기를 부리며 한 세상 건너가는 것은 이 세상 사내들이 꾸는 꿈이다. 이게 꼭 이제 사내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들만의 그런 열복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열복은 얻은 사람은 많아도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은 이유다. 욕심을 지우고 마음을 닦아서 해맑게 살다 가는 꿈은 아무도 꾸지 않아요. 네. 이 귀거래?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열복을 사람들은 이 열복을 쫓고 청복을 쫓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맑고 이제 그런 맑고 해맑게 살다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없단 얘기죠. 네, 다음. 자, 세 번째 바만톨. 이것도 바로 해설로 넘어갈게요. 그때는 죽고 못 살 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떵떵거리던 벼슬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밀려나니 전에 내 앞에서 굽실대던 자의 눈빛이 대번에 달라진다. 큰 집을 남에게 뺏기고 셋집에 들어 앉으니 세상이 온통 나를 비웃는 것 같다. 두고 보자고 이를 갈아도 마음만 아프다.
억장이 무너져도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가눌 길 없던 슬픔도 세월이 지운다. 다 건너와서 보니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다. 남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 탓임을 알았다.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고작 밤 한톨이었다. 예. 그때는 이제 뭔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고, 어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니, 뭐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온통 세상에 나를 비웃고,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이 이제 가눌 길이 없고, 네.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들은 고작 밤 한톨이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예.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거겠죠. 자, 네 번째. 마음과 얼굴. 자, 이거는 원래 있는 것부터 공부하는 학생은 그 상이 어여쁘다. 장사치는 상이 시커멓다. 목동은 상이 지저분하다. 노름꾼은 상이 사납고 약삭 빠르다. 대개 익힌 것이 오랠수록 성품 또한 옮겨간다. 속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상도 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이 변한 것을 보고 상이 이러니 하는 짓이 저렇지 라고 말한다. 아, 이것은 잘못이다. 예, 이거를 이제 해설하면은 마음이 하는 일을 낯빛이 닮아간다. 얼굴은 어레꼴, 즉 마음의 모습이다. 공부하는 학생의 얼굴은 해맑다. 매일 듣고 보는 글의 표정을 닮았다. 어찌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궁리만하는 장사치는 그 검은 속을 닮아 얼굴조차 시커멓다. 꼴먹이고 소똥을 치우는 목동은 모습도 덩달아 지저분하다. 노름꾼의 눈동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휘번덕거린다. 해맑던 아이의 표정 위에 어느덧 장사치의 시커먼 속과 노름꾼의 교활한 눈빛이 깃든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노는 것이 아니다. 노는 대로 생긴다. 상은 자꾸 변한다. 사람은 나이 들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이게 이제 마음이 얼굴에 투영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 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이 변한 것을 보고 하는 짓이 저렇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이거죠. 사람들은 이 생긴 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대로 생긴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사람의 얼굴 상은 노는 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노는 거지가 아니라 저렇게 놀았으니까 저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제 봐야지 맞단 얘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살아보니 이 사주팔자는 못 믿어도 이 관상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얼굴 안색, 뭐 생김새, 뭐 주름이나 뭐 흉터나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이목구비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음은 얼굴에 투영이 된다. 자, 이건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또 문구인데, 예, 5번 제목 사나이의 가슴속. 요컨대 아침볕을 받는 곳은 저녁 그늘이 먼저 들고 일찍 피는 꽃은 빨리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람은 이리저리 옮겨 불어 한시도 멈추는 법이 없다. 이 세상에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좌절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 마리 가을매가 하늘을 박차고 오르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눈은 공군을 작게 보고 손바 작게 보고 손바닥은 우주를 가볍게 보아야 한다. 예. 자, 이거 이제 해설을 하면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좌절로 자, 이걸 해설을 하면요, 봄꽃에 마음을 쏟아도 얼마 못 가 다 진다. 땅속 깊이 씨앗을 숨기고 있던 싹이 그제야 올라와 여름꽃을 피운다. 추레해져 잡초처럼 여겼더니 어느새 꽃을 다시 달고 제태를 뽐내는 녀석도 있다. 뜰하게 피고 지는 꽃에도 연고성세의 자취가 뚜렷하다. 바람은 늘 딴 데서 불어온다. 한때의 좌절과 잠깐의 성취에 일이 일비하지 마라. 성취를 잃었다고 쉬교만하면 작은 시련 앞에서 바로 꺾이고 만다. 득의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 그 그릇을 짐작할 수 있다. 시련의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창공을 박차고 오르는 금빛 눈 아래 가을매처럼 가슴 속에 차고 느면한 기상을 길러라. 세상을 가슴에 품어라.
사나이의 가슴속. 예. 일단 이 문구가 이제 제일 또 마음에 들죠. 일찍 피는 꽃은 빨리 지죠. 아, 이건 진리죠. 예, 일찍 피는 꽃은 빨리 지고. 자, 이 부분 또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 마리 가을매가 하늘을 박차고 오르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예, 이거 잘못 이제 해석하면은 약간 허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손바닥은 우주를 가볍게 보아야 한다. 예. 근데 내 손바닥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자, 한때의 좌절과 잠깐의 성취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성취를 잃었다고 쉬 교만하면 작은 시련 앞에서 바로 꺾이고 만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성취 잃었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티내고 막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작은 시련 앞에서 바로 꺾이고 만다. 예, 겸손 하란 얘기죠. 이 시련의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릇, 내공이죠.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죠 또. 네. 창공을 박차고 오르는 금빛 눈알의 가을매처럼 가슴 속에 차고 느면한 기상을 길러라. 세상을 가슴에 품어라. 네. 아주 좋은 어록이죠. 이것도 이제 좋은데, 나를 지켜라. 이거는 원문이 상당히 길어서 바로 해설로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드는 것은 집과 땅 같은 것들이다. 지켜야 할 나는 내버려 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떠난 나는 돌아올 줄 모르고 주인 잃은 빈집에 헛개비만 산다. 이익과 명예, 부귀와 여색에 빠져 떠나버린 나를 어디서 찾아 데려올까? 아, 이게 사실 본문이 꽤 길어서 이제 해설만 해도 상당히 좋은 문구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거는 이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이죠. 집이나 땅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 지켜야 할 나는 내버려 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죠.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게 아니다. 한번 떠난 나는 돌아올 줄 모르고 참나죠. 한번 떠난 참나는 돌아올 줄 몰라요. 주인 잃은 빈집에 헛개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주인인데 참나가 떠나 있으니 이 나라는 이 에고는 이게 그 헛개비란 얘기죠. 이익과 명예,
부귀와 여색에 빠져 떠나버린 나를 어디서 찾아올까? 나를 지켜라.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참나와 애고죠. 이 참나를 잃어버리면은 헛개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참나를 갖고 무의식을 평소에 쓰던 사람들이 이렇게 에고를 만나게 되면은 뭔가 허탈하고 허망하고 뭔가 그런 허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헛개비 같다. 내가 아닌 것 같다. 뭔가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져도 뭔가 허전해. 그게 바로 이제 헛개비 인생이란 얘기죠. 참나를 잃어버린 인생은 뭘 가지고 이루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참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죠. 자, 이번에는 7번째. 감정의 조절. 한 차례 배불러 살이 찌고 한번 굶어 수척한 것을 일러 천한 짐승이라 한다. 안목이 짧은 사람은 오늘 뜻 같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낙담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내일 뜻에 맞는 일이 있게 되면 생글거리며 얼굴을 편다. 일체의 근심과 기쁨, 즐거움과 분노,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모두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달간한 사람이 이를 보면 비웃지 않겠는가. 이거 이제 해설 들어갑니다. 해설.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일일비 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옹숙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감정의 조절. 이 배부르다고 살이 찌고, 이 굶었다고 수척해지고, 이걸 일러서 이제 천한 짐승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변화에도 그게 다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시시껄껄 그 일일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아침 점식으로 이 감정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여기서 바람이 저기서 불면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한두 끼 굶고 삐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가라앉지 마라? 가라앉지 마라. 예, 가라앉지 마라. 이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말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 수 있는 건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예. 이 웅숙 깊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깊은 어떤 내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경박함을 끊어라. 그러니까 든든한 나만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미동도 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건 표면의 물결뿐이다. 예? 중심은 절대 흔들리는 게 아니다.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 예. 감정의 조절,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번 진짜 도학. 이거는 이제 바로 해설로 또 넘어갈게요. 생기는 것 없어도 마음이 기뻐서 기꺼이 수고한다. 치레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그를 사모한다. 이것이 진짜다. 경멸을 감추고 겉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잘난 줄 알고 에헴 하며 젠체한다. 이것은 가짜다. 가짜일수록 더 거칠에 신경 쓰고 지나가는 칭찬에 시도치된다.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에 홀려 진짜와 가짜를 혼동한다. 소박하고 진솔한 진짜보다 그럴듯하고 폼나는 가짜를 쫓아다닌다. 세상에 가짜가 횡행하는 까닭이다. 자, 이게 진짜와 가짜죠. 치레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진짜. 겉으로는 이제 대단하다고 이제 사탕 발린 말들이죠. 가짜일수록 더 거칠에 신경을 쓰고 지나가는 칭찬에 도치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말만 좋아하지 싫어하는 말은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칠에만 조금 신경 써주면은 칭찬에 그냥 너무 쉽게 도취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에 홀려서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는 거죠. 소박하고 진짜, 진솔한 진짜보다 그럴듯하고 폼나는 가짜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짜가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가 판치는 거예요. 응? 그럴듯하고 폼나는 가짜만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죠. 응? 이 소박하고 진솔한 진짜를 왜
안 쫓고 왜 가짜를만 쫓아다니죠? 폼나 보이니까. 예? 사람들은 이 화려하고 이 겉모습이 이제 화려하면 이제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 유튜브가 그래요. 뭐 인기 있는 그런 유튜버 채널들을 보면은 일단 내용 다 보고 나면 뭐 보긴 봤는데 느낀 점이 없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요점이 뭐냐? 뭐 별거 없단 얘기죠. 사실은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냥 CG가 좀 좋고 자료 준비를 이제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자료 준비 것들이 우리가 뭐 그런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본다 한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죠. 저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소박하게 텍스트로 이렇게 하나하나 타이핑 치면서 진솔하게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죠. 솔직히 저도 알아요. 다 이제 어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이게 뭐 사실 유튜브 하는 게 구독자 수 늘리거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이제 있고, 그런 이유죠. 좋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 자, 9번. 시간 관계상 10번까지만 해야겠네요. 타이핑 치면서 하려니까 힘들어서 말조심. 이것도 바로 해설로 넘어가서,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이욕에 눈이 팔리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헛개비 인생이 된다. 사람은 마음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못 담는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한번 믿음을 잃으면 깨진 독이다. 빈천한 처지에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가슴이 쫙 펴진다. 꿈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호연지기라는 이 사자성어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스스로의 어떤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하고 신성한 기운이에요. 이 호연지기는 요즘 세상에 이 호연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에 한번 이 눈이 팔리면은 이 호연지기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호연지기라는 것은 참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헛개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연지기가 참나라기보다는 이 참나에서 나오는 거룩한 기운이 호연지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참나에서 나오는 게 무의식도 있고 호연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호연지기 이퀄 참나라기보다는 참나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그런 어떤 것 중에서 호연지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거룩한 호연지기의 기운이. 네. 그래서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못 담죠.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음을 항상 강조할 때도 이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 네. 이 기본 자세라는 거는 항아리죠. 일단 제대로 된 항아리를 준비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물이 새는 항아리야. 그건 아무리 담고 집어넣어봐야 계속 샌다는 얘기죠. 네. 호연지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맑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본 자세. 예. 그게 바로 호연지기란 얘기죠. 호연지기가 있어야 가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나는 하루에 또는 나는 한 달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는지.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자기 합리화 시켜버려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야. 분명히 남을 속였는데 이건 속이는 게 아니래. 자기 합리화에 엄청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뭐 5시에 만나 했는데 뭐 5시 20분에 5시 30분에 도착하고 뭐 이래놓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아, 좀 늦을 수 있지 뭐. 응?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약속을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거짓말이죠. 뭐 너 저녁 뭐 먹었어? 했는데 사실은 고기 먹었는데 그냥 그냥 간단히 그냥 뭐 라면 먹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막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합리화해서 이렇게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냐면은 이 호연지기가 없어서 그래요. 호연지기가 이 호연지기가 있으면은 떳떳해져요. 이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호연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연지기가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10번. 이것도 괜찮네요. 니우침에도 똥은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해설로. 똥은 더러운 물건이지만 곡식을 기르는 거름이 된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나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쭉정이만 달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성을 함양할 수가 없다. 허물이 잘못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이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서 형상하는 존재다. 허물을 돌려 장점으로 만들어라. 위기를 바꿔 기회로 만들어라. 예. 뉘우침의 도. 사실 이 똥이라는 거는 더러운 거지만은 곡식을 기를 때는 이 똥이 또 거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름이.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고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쭉정이만 날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상을 함양할 수가 없다. 허물이 잘못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이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서 향상하는 존재다. 허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허물.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허물은 가지고 있는데 그 허물을 뉘우침으로 통해서 향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허물을 돌려서 장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허물이라는 거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없이는 빛이 없는 것처럼 이 좋은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허물이 좋은 자양분이 된다. 단 뉘우침을 통해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기를 바꿔서 기회로 만들면 돼요. 위기는 곧 기회다. 진짜 이거 정말 좋은 명언이죠. 이거는 사실은 인생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위기가 없는 사람에겐 사실 기회도 없어요. 왜냐면은 극복하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위기가 생기면 잠재된 힘이 발휘가 돼요. 즉 무의식 발휘가 돼요. 왜냐면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위기겠어요? 위기니까 위기죠. 위기란 위기죠. 어려운 상황.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엄청 강하다 보니 무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기회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건 안 좋은가?
일부러 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위기도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건 정말 그래요. 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기회는 그냥 툭 튀어나와요. 네.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을 무의식이 다 해버려요. 예. 이게 바로 위기의 이 힘, 허물의 힘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꽤 타자를, 이게 벌써 얼마나 친 거야 타자를. 네. 제가 참고로 고등학교 때 반에서 타자 1위였어요. 예, 그때 당시에 1000타 넘게 쳤으니까 엄청 타자가 빠른 거죠. 네. 지금은 오타가 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다산오록 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이 정신을 맑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게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은 정신이 너무 맑아지고 좋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